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19번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건데요. 자, 우리 형법에서는 이 횡령과 배임을 갖다가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형법 제 355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1항은 바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횡령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 2항에 나와 있는 것은 배임에 대한 건데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주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정리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할까?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다 한번 정리 좀 해보자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 형법. 자, 글씨 좀 크게 할까, 이거? 글씨가 좀 작으면 좀 보기가 좀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한 30 정도로 합시다. 아니, 너무 크나, 이거? 그러면 좀 작게. 20. 네. 자, 봅시다. 그래서, 형법 제 355조에서 우리 규정하고 있는데 제 1항에서는 뭘 규정하고 있냐면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다. 그래서 1항은 횡령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고요. 제 2항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배임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제가 조문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항은 바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다 좀 적어 볼게요. 그래서 1항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제2항에서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하는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글씨 크지 이거, 그지? 그죠? 좀 작게 해보자. 자, 이렇게 하면 좀 다 들어가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그죠? 뭐 횡령이냐 배임이냐 막 뭐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건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들어가면은 1항이 되는지 2항이 되는지는 그거는 법관이 알아서 판단한 문제고, 수사기관에서는 어쨌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해주시면 되겠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1항은 횡령, 2항은 배임이라는 거 이렇게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 355조에서. 그러면 제1항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이 보관은 남이 맡겼다는 것이죠. 그죠? 믿고 맡겼다는 거야. 그래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어디 그걸 갖다가 남한테 몰래 팔아먹는다든지 하면은 뭐예요? 횡령이 되는 거죠. 그죠? 반환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어디다 팔아먹으면 뭐예요? 바로 이것이 횡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관이라는 바로 믿음, 신의를 저버린 행위를 처벌하는 거예요. 그죠? 되셨나요? 역시 마찬가지야.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인데 타인의 사물을 잘 처리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일을 맡긴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 처벌하는 것을 바로 배임이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자. 자,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차량과 같이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우리 차 등록하잖아요. 차량 사업소에다 등록을 하잖아요. 차를 번호판 받고. 자, 횡령죄의 주체는 차량이 등록 명의자여야 함으로 했는데 등록 명의자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봅시다. 계속해서 자,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사실상 임의 처분하면은 횡령이 되는 것이죠.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이 말은.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지입제도 관련된 차량 얘기거든요, 이게. 자, 여기 보시면은 소유권이요 누구한테 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운행을 하면서 그 차를 잘 보관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 게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 한번 좀 보자. 요 화면을 한번 띄워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나라 현재 운송 사업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 차가 하나 여기 있다고 봅시다.
이 차를 그냥 자기가 자가용으로 어디 그냥 놀러 댕길 때 타고 회사 댕길 때 타고 이렇게 타고 댕기는 거는 하얀 번호판으로 댕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차량을 갖다가 운송사업, 수송사업에 운임료를 받고 수송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하얀 번호판으로 하면은 불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란 번호판으로 운송사업을 해야 돼요. 응? 자동차 운송사업법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여기 적어 볼게요. 하얀색 번호판, 하얀 번호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운송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운송사업을 할 수가 없고, 자, 그거 뭐로 봐야 되냐면, 노란 번호판이 따로 있어요. 우리 주차장에 보면 노란 번호판이 있습니다. 예, 노란 번호판 한번 봐보세요. 대부분의 화물차나 아니면 대형 큰 버스 같은 거 보면은, 바로, 이 노란 번호판을 달고 있어요. 자,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여기다 캔이라고만 적어 놓을게. 운송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뭐다? 노란 번호판으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죠? 이 노란 번호판을 정부에서 개수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 운송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나 소나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법으로 막았단 말이야. 하얀 번호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운송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란 번호판을 달아야 되는데, 이 노란 번호판을 받으려고 하면은 돈이 비싸죠. 그죠? 그래서 보통 뭐 비쌀 때는 어떤 거는 보면 1억도 하고 그래 몇 억 해요. 그죠? 뭐 5천만 원, 뭐 1억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노란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따로 있어. 그걸 운송회사가 그런 걸 갖고 있거든요. 그죠? 자,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운송회사. 그죠? 수송회사라고 할까? 수송회사. 수송사업 하는 이런 운송회사가 있고요.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돼요? 노란 번호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노란 번호판을 20-30개 갖고 있단 말이야. 응? 이런 수송회사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트럭 기사하고 싶어. 무슨 큰 트럭 같은 거의 수송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수송회사에 가갖고 자기 차를, 예를 들어 자기 차를 갖다가 봅시다. 자기 차를 이 회사에다가 바로 맡겨요. 소유권을 넘겨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양반은 뭐를 하냐? 이 차주는 차를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 운행권을 운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 탈 없이 망가지지 않게 잘 차를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운행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위임받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양반이 잠깐 봅시다. 빨리 안 되냐, 짜증나게. 자, 이 양반이 요 차가 자기 차야. 자기 차면은 이 차를 갖다가 회사 명의로 넘겨요. 자, 넘기고 회사가 바로 소유권을 갖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이 기사, 화물차 기사는 바로 이걸 관리권을 부여받습니다. 관리권. 그 차에 대한 관리권을 부여받아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지입제라 그래요. 지입제. 되셨나요? 지입제. 되셨죠? 지입제라 그래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죠. 그죠? 자, 읽어보자고. 지입제. 화물차 기사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을 해요. 자, 그리고 해당 회사로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받고 또 일감도 받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오늘 어디에 그 벽돌 싣고 어디 가면은 실어다 주면 된다. 뭐 이렇게 일감을 제공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지입제라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기사가, 그죠? 이 기사가 자기 차는 분명히 내 돈 주고 샀단 말이야. 기사 돈으로 돈 주고 샀어. 본인 소유야. 그런데 이 차를 갖다가 자기가 운송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회사 명의로 등록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죠? 차량을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을 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영업용 번호판, 노란 번호판이죠. 그거하고 일감을 제공받는다. 그 말이야. 이걸 지입제라 그래요. 자, 이 경우에 이 기사가, 화물 기사가 몰래
이 차량을 몰래 팔아먹으면 뭐야? 이것이 바로 보관의 의무를 저버렸다. 그래서 횡령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에는 근데 여기서 뭐 등록을 여기 보세요. 등록을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 어디에 등록했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야.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요 부분도 틀렸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차량의 등록 명의자여야 함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자 명의자가 아니고 명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경우에 되셨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자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그러니까 아까 화물차 기사가 몰래 팔아먹으면 임의 처분하면은 횡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않는다가 아니라 지입제 설명 여러분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거기다가 그림으로 그려드린 건데 다시 한번 좀 구경 봐볼래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거 차는 자기 차야. 자기 차인데 이 사람 소유 거예요. 근데 내가 지입제로 해서 화물차 기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차를 지입제 형식으로 해서 회사에다가 넘겨요. 그럼 회사는 거기에 대한 뭐를 가져 이 차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는 거고 그리고 이 기사는 화물 기사는 보관과 관리권을 위임받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몰래 요 차량 회사 몰래 팔아먹으면 뭐다? 횡령이 된다 그 말이야. 되셨나요? 그래서 등록 명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보관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걸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처분하게 되면 팔아먹으면 횡령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여기 1번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한다 이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자고. 2번에 보시면 재산상 손실을 야기한 임무 위배 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하대요. 이익을 줬대요. 그러니까 세미타임이야. 동시라는 건 세미타임. 그래서 손실도 가했지만은 이익도 줬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급부와 반대급부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서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모든 재산에 대해서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죠? 맞는 얘기죠. 자 이제 3번 해보겠습니다.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그죠? 너 물건 잘 갖고 있어 하고 맡긴 거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자 위탁 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해서 한정한다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야. 훔쳐온 물건이야. 도둑질한 물건이야. 야 내가 이거 갖고 있으면 경찰한테 걸리니까 네가 이건 당분간 좀 갖고 있어 하고 친구한테 맡겼는데 친구가 몰래 팔아먹었어. 자 이 경우에 그 친구는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왜? 횡령죄에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뇌물 같은 것도 그렇겠죠? 그쵸? 야 이거 잘 갖고 있다가 국회의원 누구한테 너 이거 뇌물로 갖다 줘라 하면서 친구한테 맡겼는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래? 그 국회의원한테 전달하지 않고 자기가 다 꿀꺽 먹어버리면 이것도 역시 횡령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횡령죄에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되셨나? 그래서 횡령죄에서는 꼭 알아두실 것은 바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을 바로 보호한다는 거야. 그 법에서. 되셨나?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자고. 자,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라고 함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에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뭔다?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어요. 동그라미 4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1번에서 지입제와 관련된 건데, 그죠? 차량 지입제과 관련된 건데, 여기 보시면 차량 횡령죄의 주체가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나온 거야? 차량 등록 명의자여야 되는데 등록 명의자가 아니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사실상에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중요한 거죠. 그 보관의 의무가 있는 자가 팔아먹으면 임의 처분하면은 횡령이 된다는 그 얘기야. 그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요 말 들어가 틀린 거야. 아시겠죠? 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관련돼서 판례도 구경 한번 시켜줘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자, 여기 지입제 관련된 판례인데 보겠습니다. 2015도에 1944 전원합의체죠. 전원합의체는 시험에 잘 나온다 했었죠. 자, 봅시다.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자, 보관하고 있어. 이를 사실상 임의 처분했대요. 그리고 보관자나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적극이란 건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횡령이 성립한다 그랬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알아두실 것은 보관 위임자라는 것은 보관을, 그죠? 예. 보관자라는 것은 보관한 거고, 그죠? 보관 위임자라는 것은 뭐야? 보관을 맡긴 사람이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 아까 화물차 기사 얘기하는 거야. 또는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 그 사람이 또 누구에게 또 뭐 일을 맡긴 경우 있죠. 그죠? 자기 차인데 내 차를 네가 대신 가서 좀 운전 좀 해라 해갖고 맡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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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에게서 차량을 보관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회사 또는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물건을 사실상 팔아먹은 경우에는 뭐다? 역시 횡령죄가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법률 용어 뭐 지입차주, 뭐 위임받은 차주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보관 중인 차량을 처분하게 되면은 바로 횡령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여기 또 읽어보자고. 자, 따라서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의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뭐 팔아먹으면 무조건 다 횡령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또 뭐라 그랬어? 자,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 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등록 명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었잖아. 그죠? 그래서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그러니까 화물차 기사 얘기하는 거야.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자, 뒤에 나와 있는 거. 지입차주, 그러니까 화물차 주인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 이건 또 다른 사례를 들은 거야. 처분하거나,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사례야.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 팔아먹어도 횡령이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뭐야? 지입회사에서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지입회사에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몰래 팔아먹어도 뭐야? 횡령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판례는, 그죠? 하나는 화물차 기사가, 그죠? 회사 몰래 차를 팔아먹었을 때도 횡령이 된다는 하나의 얘기를 또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뭐다? 또 하나는 지입차주에게서, 그죠?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 이 사람이 지입차주 몰래 차량 팔아먹은 사례도 역시 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횡령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왜 판사들은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글을 막 섞어놨잖아, 지금. 그죠? 그죠? 사실상 처분하거나 하면서. 그죠? 어쨌든 이 글에는 두 가지 사례를 갖다가 명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판결문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판결문을 이해 못 해갖고 엉뚱한 거 찍고 오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거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이 판례는 두 가지를 지금 다 알려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입회사의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지입회사 몰래 지입차주, 화물차 운전자가 팔아먹은 사건 횡령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양반이 지입차주 몰래, 화물차 주인 양반 몰래 팔아먹어도 역시 횡령이 된다는 또 사례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동시에 다 여기다가 판시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면 모르는 거야.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답 1번 처리하시면 돼. 여기서 마칠까요, 설명?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